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1월 4일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번 정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걸로 믿고, 이 시간 이후로는 재수, 또 수리논술 2025학년도의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발전적인 조언을 드려갈까 합니다. 저희 대치수학예바다는 재수 종합학원이고요. 수리논술도 특화되어 있고, 또 원장인 제가 20년 가까이 되는 재수학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재수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했더라, 이렇게 하면 실패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재수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은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3은 처음이어서 조금 실패했다, 아쉬웠다 라는 그런 결과를 작년에 가졌다면 여러분은 재수도 처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재수의 계획을 짤 때 객관적으로 잘 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은 독학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는 독학재수가 정말 많아져서 재수하는 학생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 이상의 학생이 독학재수를 하는 것 같아요. 독학재수가 또 저렴한 장점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공부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장점도 있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성적대 학생이라도 독학재수하는 걸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재수의 종류는 강남에 또는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유명한 학원에 가는 경우가 있겠고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지역의 강자인 재수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겠고 저희 대치수학예바다처럼 대치동에 소지하고 있는 소규모이면서 한 반에 7명 정도 되는 소규모 밀착 재수학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는 재수 기숙학원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독학 재수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죠. 그리고 진짜 독서실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독학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은 독학 재수학원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학습은 인강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재수를 꽤 많이 학생들이 추구하는데요. 저는 인강을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학습 효과가 제일 높은, 학습 효과가 높다는 건 성적이 빨리 오르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1대1 수업입니다. 학생을 옆에 앉혀놓고 얘가 뭘 잘하나 못하나를 확인해 가면서 못하는 부분을 강화해 가는 이런 1대1 수업이 가장 좋은데 이와 비슷하게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한 4, 5명 정도 있으면 서로 약간의 경쟁을 하고 1대1로 선생님과 수업했을 때보다는 부담은 살짝 적고 이런 학습 방법도 있는데 인강은 모니터 속의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어보신 분은 객관적으로 인강의 학습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인강을 켜놓고 딴짓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학생의 눈을 보면서 내 주장이나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지만 인강 안에서 선생님은 강조하시지도 않고 내가 다른 짓을 해도 알아차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강좌를 여러 번 돌려 들어도 강조점이 없고 머릿속에 잘 안 남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깨닫기는 조금 힘들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강은 상호작용이 없죠.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 어떤 개념 설명을 했을 때, 아,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강조해야겠다. 또 잘 배웠다면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렇게 소수 밀착 학원이라면 학생의 약점을 계속 강화하려는 노력을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인강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의 단점이나 약점, 취약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쓸 리가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갈 때 인강으로 이제 주된 학습을 해 가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모니터 속의 인강 선생님에게 내가 요런 이유로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냥 기계일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인강이라는 그런 최첨단 학습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독학재수는 여러분이 독학재수학원에 가서 이런 인강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 선생님이 여러분의 학습 수준과 진도를 능동적으로 리드해 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혹은 저녁에 독학재수학원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편적인 한두 개의 문제풀이, 즉 해설만 해주는 정도의 그런 약한 학습이라는 거죠. 인강을 이용해서 학습하면서 독학재수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 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제 수시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독학재수학원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재수 방법 중에 망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게 저는 독학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 때보다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생도 많고, 독학재수라는 게 긴장감하고 자극이 거의 없는 그런 학습 방법, 재수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망한지 모르게 스르르 망해가고 수능 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다음은요, 독학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공부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된다면요,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한 1 정도 듣고 나머지 시간을 2 정도 자기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1, 복습 2, 요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독학재수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벽 보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 멍 때리면서 그냥 식사 시간만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도 많아요. 독학재수를 경험한 선배들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학재수의 단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떤 학생들은 반론을 펴면서 독학재수에서도 성공한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잘 짜여진 그런 오프라인 학원에 갔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떤 재수 방법이라도 완벽하게 100%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확률이 높고 공부하기도 좋고 안정적인 재수 방법을 택하자라는 측면에서 독학재수는 확률이 낮다는 거고, 성적대가 특히 안 좋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 플랜을 짜고 인강을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향상의 확률이 떨어지는 방법이 독학재수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고3이고 재수를 시작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내가 실패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약한 마음가짐이 가장 큰 이유 아니었어요? 근데 독학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이 모든 걸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해 가는 과정인데, 그게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정쌤은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